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91일 되는 미국 개성한 천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는 KBS 수신료가 완전히 이제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시작이 공표가 됐습니다. 분리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KBS는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고 KBS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KBS 수신료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1963년도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 KBS를 만들고 수신료를 그 옛날에 100원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도 그때 돈이 없어서 어디서 외국 원조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일로 우리 강부 할아버지들을 독일로 보내고 또 간호사 할머니들을 독일로 보내서 4,500만 마르크의 차관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그 시점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KBS 방송국에 뭔가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재원을 시청료라 그때 100원이었어요. 환율로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100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2,500원까지 오고 있습니다. KBS는 너무너무 성장을 잘했습니다. KBS 일했던 그 당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참 잘했습니다. KBS는 정치가 지배하고 이념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이었고 모든 국민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KBS 시청하기 위해서 다 모니터에 앉았습니다. 한 동네 시골 동네는 모니터 TV 하나 있으면 그 동네 마을 주민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로, 토지, 각종 토요일 일요일마다 역사극, 대하드라마 그리고 1980년대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말 그대로 인류의 휴먼 드라마 그런 방송을 만들어내던 곳이 KBS였고 그런 방송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KBS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KBS는 완전 그런 선배들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역사도 잃어버린 자들이 KBS 주인이 돼갖고 오늘날 KBS를 정치방송, 노조방송, 북한 편들기 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락해 있는 이 KBS에게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KBS 사장 물러나라, 이사장 물러나라 투탄 데모를 했지만 KBS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드디어 칼을 빼서 일단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했습니다. 그 수신료가 6천 몇백억인데 한 6천억 된다. KBS의 1년 예산이 1조 4, 5천억 됩니다. 그러면은 9천억 정도 갖고 KBS가 직원들 먹고 살고 장비 운영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청료만 바꿔도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KBS는 국민에 있는 시청료를 자기들 1인당 4,400명 되는 직원들이 그 1인당 연봉 억대씩 갖고 가요. 그런 인간들의 집단이 지금 KBS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1년에 1,000만 원 벌기 때문에 빗장이라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는데 저 인간들은 1년에 억대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방송 수신료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팔아서 국민들이 구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보는데 KBS의 양질의 컨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봐요. 지금 TV조선에 차라리 저녁에 노래 부르는 거 다 다른 방송 봅니다. TVN, SBS는 지원 하나도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S는 분리징수를 넘어서 KBS 수신료 징수는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도 구조조정해서 절반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KBS 직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옛날에 그 다큐 참화고도를 그 머나먼 산을 마방들과 함께 가던 그런 정신으로 카메라를 들고 기나긴 행군을 하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3년, 5년, 10년의 목표를 두고 대하 다큐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기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차라리 1년에 내는 6천억을 갖고 전 세계 BBC, NHK가 만든 다큐를 사더라도 황홀할 겁니다. 저런 배부른 돼지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낸 피와 같은 징수료, 수신료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11개 부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언론들이 잘했다. 왜 잘했는가? 지금 UN 안보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도 아니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국과 러시아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툭 하면 다 거부권 행사하고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이 지금 30개국에 31개국.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근데 이게 나토 회원국이 되면 강점이 뭐냐? 회원국의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바로 즉각 31개국이 동시에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러시아가 뭐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과 동시에 러시아가 공격하면은 31개국이 동시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의 진영의 최고의 안보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하고 우리 한국이 전략적인 여러 가지 제휴 파트너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체결하고, 그리고 2030 부산 엑스포의 적극적 지지를,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엔 아예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부산 엑스포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다니면서 외교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인가 하는 그 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길에 가는데 미국 상원의원들 보고 막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은 이렇게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 경제, 이 위기의 나라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비롯한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싸울 것도 아닌가 하고 쌈박질 하고 있으니까, 제기하면은 딱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뭔가 킬체인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놈도 얼토당도 않은 걸 공격하고, 방어하는 놈은 방패가 다 구멍이 났는지 방어도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화면을 갖고 차라리 토요일날 강화문에 나와서 큰 스크린에,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란으로 갔을 때는 강을 2개를 건너고, 그럴 때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돈도 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인구도 양평군 인구의 절반의 절반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안으로 갔을 때는 강도 하나만 건너고 주민이 4만 명, 압도적인 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민이 가장 많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무엇을 위해 정치합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택한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민주당이 잘못,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이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맞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그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해버리고, 이거 안 한다 하면은 민주당이 안 되겠다 이래 할 것 같냐고. 민주당은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놈들이 민주당이라니까. 그게 거짓말임을 다 저거들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싸운다니까. 막 싸우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와요. 이슈가 천지잖아요, 다른 이슈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진걸이 얘기했는데, 진걸이가 또 양평으로 갔어. 양평 주제로 촛불로 들고 맨날 이태원 촛불. 근데 그런 놈들이 우의정이하고 뭐 하여튼 그런 놈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슬퍼요. 2008년 강호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가 숭숭 한다가 막 진거래 감옥을 갔다 왔어. 그러고 또 2010년도 무상급식, 그때도 진거래가 앞장서갖고 무상급식 해줘야 된다고. 그래, 남은 게 뭐 있어요? 애들이 급식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았어요? 무상급식 해서 교육 예산만 연간 5조 원 이상 들어가고, 또 그 식당에 있는 우리 밥하는 아줌마들은 폐편 걸린다고 야단 맨날 싸우고 있고, 또 지금 집단 투쟁하겠다 또 하고 있고,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놨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일을 그때도 진거리가 앞장섰어요. 진거리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인간 중에 대표적인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맨날 저렇게 힘을 쓰고 있으니 이 사회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됐다. 근데 왜 그러는가? 바로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이 적이 누군지, 그들이 뭘 했는지 공부를 안 해. 배부르고 등 따신 자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당에 있으니까 뭘 안 돼요. 배지 달고 있는 게 다 자기들 잘나서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그 5년여 동안 문재인과 싸우면서 하나로 뭉쳤던 그 힘으로 됐는데 그것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자꾸 머저리 짓을 하면, 박원순이가 성남 모란공원 묘역에 하필 그 묘도 또 전태일 열사 묘 뒤에다 갖다 놨어. 그래놓고 그 감죽이 추모식을 하는데, 이건 또 말이야.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김수진이라고 이하여대 지 친구래. 이 인간이 나와서 그게 성추행이 아니었다. 나도 내 제자 끌어안고 쓸어안고 다 손목 잡고 다 했다. 이게 뭐 성추행이냐. 야 인간아, 요즘에 그런 짓 하면 성추행이야. 하여튼 희한한 놈들이 지금 자꾸 저 고기를 쳐들어요. 왜? 세상이 만만하니까. 민주당이 거짓말해도 통하니까. 가서는 안 될 세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당 누가 한 인간이라도 박원순과 그 김수진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처럼 정신 나갔냐고. 오늘날 여제자들을 끌어안고 쓸어안고 손목 잡고 다 하면 성추행 된다니까. 그런 시각으로 박원순이가 시장질을 했으니까 당연히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닝구 입고 그때 속옷 입고 왜 그 여자한테 막 사진을 보내고 하냐고. 미친놈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목숨을 끊었으면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가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비단 그것만 아니에요. 박원순이 망친 게 수하잖아요. 서울시를 지가 시장하는 기간 동안 서울시 발전을 멈춰놨다는 게 마을 사업한다고. 서울시를 위한, 국가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 지가 보고 온 것대로 뭘 해보겠다고. 저 성미산 마을 공동체 그거 조사해봐야 돼요. 성미산 마을 그거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처럼 만들. 그거 조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걸 지금 움직이는 놈들이 누군지. 그런 인간을 지금 추모제에서 또 띄워 올리고, 그러면 그 성추행 당했던 그 여성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고. 이런 나쁜 놈들 벌하라고 지금 정치인들이 있는데 한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국민의힘당은 누누이 말하지만은 도둑이 집에 자주 오는 이유는 그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집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주인이 불 딱 켜고 있고 도둑놈이 어떻게 들어와. 그런데 주인이라고 있는 것들이 다 멍청하고 하니까 도둑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지금 대한민국 형국이 그런 꼴이야. 주인이라고 있는 자들이 도둑놈보다 더 지능지수가 낮으니까 도둑놈들이 맨날 큰 소리 쳐. 맨날. 아니 양평 문제 한 개도 해결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집 주인인지 이게 여당인지, 여당 자격 없는 놈들이 여당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당하는 건데, 맨날 당하는. 우습게 보니까 맨날 패는 거예요. 사람이 학교 폭력 같은 것도 그래요. 누가 때리면은 왜 때려 하고, 그리고 저항을 해야 돼. 저항을 한 대 때리면 맞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그런 꼴이라니까. 학교 폭력을 민주당이 하고 학폭 피해자가 국민의힘당이야. 근데 맨날 두드려 맞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운 빠지고 끝내는 자살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계속 때려갖고 내년 총선 때 힘 못 쓰라고 집 빼고 있다니까. 웃음밖에 안 납니다. 이른 아침.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김기현 대표도 공부 좀 더 하시고. 2년 전에 김명수가 거짓말해서 우리가 7개월 동안에 그 대법원에 가서 집회할 때 그래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김기현 대표 보고 마이크 잡고 마지막 날 했는 날 있잖아요. 국민의힘당 여러분들이 정치 유격이었다 생각하라고. 근데 자기들이 왜 거기 왔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와야 되니까 왔는 거야. 진짜 전략도 전술도 없어요. 국민의힘당이 100명 정도 됩니다. 보좌관들이 인턴까지 9명, 1000명이 500명씩 나눠갖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동 수산시장 딱 500명씩 가봐요. 수산시장 상인들이 와 고맙습니다, 박수 칠까 했냐고. 한둘이 가갖고 수저가 묵혀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에 가서 500명씩 가서 딱 전 가게 들어가서 해 딱 한 사람씩 먹고 소주 팔아주면 수산시장 상인들이 야 그래도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고맙다. 그리고 그걸 일회성 하자마 그 다음에 당원들 가보라 그래요. 해 팔아주자고. 당분간은 좀 동네 집들이 좀 피해 입더라도 해 팔아줘서 횟집 상인들이 좀 힘을. 그래서 횟집 상인들이 그거 가면 전반 전라도 집들이 이름 천반이야. 그래서 야 그래도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는 이래 해야 되는데 참 전략도 전술도 그래 이거 맨날 민주당 두드려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11시에 노량진 수산시장 남산문 가서 기자회견하고 횟집 해 팔아주기 갑니다. 1인당 협의 10,000원. 그래서 횟집도 해도 전라도집, 충청도집, 경상도집 각각 한 집에서 접시 다 그 회를 한 사람씩 다 사갖고 이제 해 먹으러 갑니다. 제발 좀 머리 좀 쓰세요. 머리를 달고 그거 그냥 달아만 있으라고 머리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라고. 이때는 이렇게 머리 쓰고 저때는 저렇게. 머리가 국민의힘당 머리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만 해갖고. 근데 저희 인간들의 한계가 뭐냐? 책상 공부만 해갖고 뭐 그 공부했지 이 세상 공부를 안 해갖고 세상 이치를 몰라. 그래서 하여튼 좀 제발 좀 머리 좀 쓰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요. 이 말 전하면서 11시 노량진 수산시장 남산문 이 방송 보시고 오실 분들은 돈 10,000원 들고 오시면은 매칭 펀드로 해서 한국 NGO연합에서 15,000원, 20,000원 더 추가해서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각희님이 또 낮과 밤을 지키고 송환제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할 때까지 비 오지 말고 하고 난 뒤에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